안녕하세요. 한잔후의 운동입니다.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서리지탄, 서리지탄. 멸망한 나라의 옛 궁터에 기장만 무성한 것을 보며 탄식한다는 뜻으로 세상의 무상함을 한탄하는 마음입니다. 시경 왕풍편의 서리시에서 유래했습니다. 번영했던 것이 쇠락한 모습을 보며 감회에 젖을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서리지탄, 서리지탄. 멸망한 나라의 옛 궁터에 기장만 무성한 것을 보며 탄식한다는 뜻으로 세상의 무상함을 한탄하는 마음입니다. 시경 왕풍편의 서리시에서 유래했습니다. 번영했던 것이 쇠락한 모습을 보며 감회에 젖을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세옹지마, 세옹지마. 변방 노인의 말처럼 인생의 좋고 나쁜 일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중국 회남자에 나오는 세옹실마의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좌절하거나 너무 기뻐할 때 마음의 균형을 잡으며 위로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세옹지마, 세옹지마. 변방 노인의 말처럼 인생의 좋고 나쁜 일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중국 회남자에 나오는 세옹실마의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좌절하거나 너무 기뻐할 때 마음의 균형을 잡으며 위로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우여곡절, 우여곡절. 일이 복잡하게 꼬이고 얽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겹친 상황을 말합니다. 원래 길이 굽어지고 돌아간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이나 인간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생길 때,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쓰입니다. 우여곡절, 우여곡절. 일이 복잡하게 꼬이고 얽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겹친 상황을 말합니다. 원래 길이 굽어지고 돌아간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이나 인간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생길 때,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쓰입니다. 동기상구, 동기상구. 성질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고 서로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음양학에서 같은 의미 공명하는 현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취미 모임이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만날 때 쓰면 적절합니다. 동기상구, 동기상구. 성질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고 서로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음양학에서 같은 의미 공명하는 현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취미 모임이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만날 때 쓰면 적절합니다. 유명무실, 유명무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내용이나 실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명성은 높으나 실속이 없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과대 광고된 제품이나 실력에 비해 명성만 높은 사람을 평가할 때 쓰면 적절합니다. 유명무실, 유명무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내용이나 실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명성은 높으나 실속이 없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과대 광고된 제품이나 실력에 비해 명성만 높은 사람을 평가할 때 쓰면 적절합니다. 난영난제, 난영난제. 수준이 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두 대상을 말합니다. 형과 아오 중 누가 더 나은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실력이 엇비슷한 두 선수나 팀이 경쟁할 때 또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나 제품을 비교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난영난제, 난영난제. 수준이 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두 대상을 말합니다. 형과 아오 중 누가 더 나은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실력이 엇비슷한 두 선수나 팀이 경쟁할 때 또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나 제품을 비교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만고풍상, 만고풍상.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온갖 어려움과 고생을 뜻합니다. 바람과 서리처럼 혹독한 시련을 오래도록 견뎌왔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굴곡이나 역사의 시련을 표현할 때, 특히 어른들의 인생 경험이나 나라의 역사를 말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만고풍상, 만고풍상.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온갖 어려움과 고생을 뜻합니다. 바람과 서리처럼 혹독한 시련을 오래도록 견뎌왔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굴곡이나 역사의 시련을 표현할 때, 특히 어른들의 인생 경험이나 나라의 역사를 말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천의무봉, 천의무봉. 하늘옷에는 꿰맨 자국이 없다는 뜻으로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인위적인 장식 없이도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것을 표현합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자연스러운 매력을 칭찬할 때, 완성도 높은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꾸밈없는 진정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천의무봉, 천의무봉. 하늘옷에는 꿰맨 자국이 없다는 뜻으로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인위적인 장식 없이도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것을 표현합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자연스러운 매력을 칭찬할 때, 완성도 높은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꾸밈없는 진정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기부정, 다기부정. 넓고 다양하게는 알고 있지만 깊이 있고 정밀하게는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얕고 넓은 지식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상식은 풍부한 사람이나 지식의 한계를 겸손히 표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다기부정, 다기부정. 넓고 다양하게는 알고 있지만 깊이 있고 정밀하게는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얕고 넓은 지식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상식은 풍부한 사람이나 지식의 한계를 겸손히 표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임기응변, 임기응변.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민하게 판단하여 알맞게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의 중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침착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칭찬할 때 쓰면 좋습니다. 임기응변, 임기응변.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민하게 판단하여 알맞게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의 중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침착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칭찬할 때 쓰면 좋습니다. 호가호위, 호가호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다른 동물들을 위협한다는 뜻으로 남의 권력이나 지위를 등에 업고 위세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시대 중국의 우하에서 나온 말입니다. 권력자를 뒤에 둔 사람이 오만하게 행동할 때 비판하며 사용합니다. 호가호위, 호가호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다른 동물들을 위협한다는 뜻으로 남의 권력이나 지위를 등에 업고 위세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시대 중국의 우하에서 나온 말입니다. 권력자를 뒤에 둔 사람이 오만하게 행동할 때 비판하며 사용합니다. 고식지게, 고식지게.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눈앞의 편함만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하는 계획이나 방법을 말합니다. 당나라 때 황제가 백성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임시로 세금을 줄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거나 문제를 미루기만 할 때 비판적으로 사용합니다.
고식찌개, 고식찌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눈앞의 편함만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하는 계획이나 방법을 말합니다. 당나라 때 황제가 백성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임시로 세금을 줄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거나 문제를 미루기만 할 때 비판적으로 사용합니다. 명제경각, 명제경각. 목숨이 곧 끊어질 만큼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위험한 환자의 상태나 회사나 조직이 파산 직전에 놓인 상황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제경각, 명제경각. 목숨이 곧 끊어질 만큼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위험한 환자의 상태나 회사나 조직이 파산 직전에 놓인 상황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경지탄, 파경지탄. 깨진 거울을 보며 하는 한숨이라는 뜻으로 헤어진 부부가 이별을 슬퍼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남북조 시대의 서덕원과 낙창공주의 사랑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랜 관계가 끝날 때의 아쉬움을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씁니다. 파경지탄, 파경지탄. 깨진 거울을 보며 하는 한숨이라는 뜻으로 헤어진 부부가 이별을 슬퍼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남북조 시대의 서덕원과 낙창공주의 사랑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랜 관계가 끝날 때의 아쉬움을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씁니다. 분골쇄신, 분골쇄신.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고전에서 충신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직장에서의 헌신이나 가족을 위한 희생, 목표 달성을 위한 각오를 다짐할 때 사용하면 의미가 잘 전달됩니다. 분골쇄신, 분골쇄신.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고전에서 충신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직장에서의 헌신이나 가족을 위한 희생, 목표 달성을 위한 각오를 다짐할 때 사용하면 의미가 잘 전달됩니다. 호구지책, 호구지책. 입에 풀칠하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그저 굶지 않을 정도로만 겨우 살아가는 수단을 가리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호구지책, 호구지책. 입에 풀칠하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그저 굶지 않을 정도로만 겨우 살아가는 수단을 가리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한포고복, 한포고복.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며 만족해한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 넉넉하여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태평성대 시절 백성들의 여유로운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풍족한 생활이나 만족스러운 상황을 묘사할 때 쓰면 좋습니다. 한포고복, 한포고복.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며 만족해한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 넉넉하여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태평성대 시절 백성들의 여유로운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풍족한 생활이나 만족스러운 상황을 묘사할 때 쓰면 좋습니다. 성동격서, 성동격서. 적을 속이기 위해 한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쪽을 공격하는 전술을 말합니다. 중국 병법서인 손자병법에 나오는 36개 중 하나에서 유래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 진짜 목적을 숨길 때나 전략적 속임수를 설명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성동격서, 성동격서. 적을 속이기 위해 한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쪽을 공격하는 전술을 말합니다.
중국 병법서인 손자병법에 나오는 36개 중 하나에서 유래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 진짜 목적을 숨길 때나 전략적 속임수를 설명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금과 옥조, 금과 옥조. 금이나 옥처럼 소중히 여겨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나 규정을 말합니다. 금과 옥이 귀한 보물인 것처럼 중요한 원칙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원칙이나 신조를 강조할 때나 가치관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금과 옥조, 금과 옥조. 금이나 옥처럼 소중히 여겨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나 규정을 말합니다. 금과 옥이 귀한 보물인 것처럼 중요한 원칙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원칙이나 신조를 강조할 때나 가치관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막상막하, 막상막하. 위도 아래도 없다는 뜻으로 서로 실력이나 수준이 거의 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와 초나라의 세력이 비등했던 상황에서 유래했습니다. 경기나 경쟁에서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두 선택지가 모두 비슷한 장단점을 가질 때 쓰면 좋습니다. 막상막하, 막상막하. 위도 아래도 없다는 뜻으로 서로 실력이나 수준이 거의 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와 초나라의 세력이 비등했던 상황에서 유래했습니다. 경기나 경쟁에서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두 선택지가 모두 비슷한 장단점을 가질 때 쓰면 좋습니다. 홍로점설, 홍로점설. 빨갛게 달궈진 화로에 눈송이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녹아 사라지듯이 의심이나 의혹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표현한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의 답을 찾았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로점설, 홍로점설. 빨갛게 달궈진 화로에 눈송이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녹아 사라지듯이 의심이나 의혹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표현한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의 답을 찾았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탄지고, 도탄지고. 진흙탕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고통이라는 뜻으로 극도로 괴롭고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서경에 나오는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혼란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의 상황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도탄지고, 도탄지고. 진흙탕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고통이라는 뜻으로 극도로 괴롭고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서경에 나오는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혼란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의 상황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여민동락, 여민동락.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맹자가 제나라 왕에게 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지도자나 윗사람이 아랫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때 사용합니다. 사장이 직원들과 회식하며 소통할 때 좋은 표현입니다. 여민동락, 여민동락.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맹자가 제나라 왕에게 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지도자나 윗사람이 아랫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때 사용합니다. 사장이 직원들과 회식하며 소통할 때 좋은 표현입니다. 월태화용, 월태화용. 달처럼 우아하고 꽃처럼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인의 단정하면서도 화사한 미모를 칭찬할 때 사용하는 고운 표현입니다. 결혼식이나 미인대회 등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격조 있게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태화용,
월태화용, 달처럼 우아하고 꽃처럼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인의 단정하면서도 화사한 미모를 칭찬할 때 사용하는 고운 표현입니다. 결혼식이나 미인대회 등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격조 있게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자수명, 산자수명, 산은 자주 새기고 물은 맑다는 뜻으로 자연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고전에서 이상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여행지나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묘사할 때 사용하면 운치가 있습니다. 산자수명, 산자수명, 산은 자주 새기고 물은 맑다는 뜻으로 자연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고전에서 이상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여행지나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묘사할 때 사용하면 운치가 있습니다. 풍수지탄, 풍수지탄, 바람과 나무라는 뜻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식이 느끼는 한없는 슬픔과 후회를 나타냅니다. 효도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나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할 때 쓰면 좋습니다. 풍수지탄, 풍수지탄, 바람과 나무라는 뜻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식이 느끼는 한없는 슬픔과 후회를 나타냅니다. 효도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나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할 때 쓰면 좋습니다. 연군지정, 연군지정, 임금을 그리워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신하가 임금에 대해 갖는 충성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현재는 지도자나 스승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거나 전통적인 충성심을 설명할 때 역사적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연군지정, 연군지정, 임금을 그리워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신하가 임금에 대해 갖는 충성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현재는 지도자나 스승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거나 전통적인 충성심을 설명할 때 역사적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경전하사, 경전하사, 큰 세력들이 다툴 때 약한 자가 피해를 본다는 의미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도 합니다. 중국 전국시대 강대국 전쟁에서 작은 나라들이 피해본 일에서 유래했습니다. 대기업 경쟁으로 중소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씁니다. 경전하사, 경전하사, 큰 세력들이 다툴 때 약한 자가 피해를 본다는 의미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도 합니다. 중국 전국시대 강대국 전쟁에서 작은 나라들이 피해본 일에서 유래했습니다. 대기업 경쟁으로 중소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씁니다. 가렴주구, 가렴주구, 관리나 권력자가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세금을 걷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한나라 때 동탁이 백성들을 괴롭히며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회사 경영진이 지나친 부담을 지울 때 비판하며 사용하면 좋습니다. 가렴주구, 가렴주구, 관리나 권력자가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세금을 걷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한나라 때 동탁이 백성들을 괴롭히며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회사 경영진이 지나친 부담을 지울 때 비판하며 사용하면 좋습니다. 맹자정문, 맹자정문, 눈먼 사람이 우연히 정문을 바로 찾아 들어가듯 평소 어리석은 사람이 우연히 옳은 일을 해낸 경우를 말합니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운 좋게 좋은 결과를 얻은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맹자정문, 맹자정문, 눈먼 사람이 우연히 정문을 바로 찾아 들어가듯 평소 어리석은 사람이 우연히 옳은 일을 해낸 경우를 말합니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운 좋게 좋은 결과를 얻은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호사다다마, 호사다다마,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뜻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함을 표현합니다. 중요한 행사나 계획이 차질을 빚을 때 아쉬움을 표현하거나 위로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호사다다마, 호사다다마,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뜻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함을 표현합니다. 중요한 행사나 계획이 차질을 빚을 때 아쉬움을 표현하거나 위로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겸인지용, 겸인지용,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상대할 만큼 뛰어난 용기와 능력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초나라 항우가 수백 명과 맞서 싸울 용기를 보인 것에서 나왔습니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혼자 해내거나 팀을 이끌며 큰 성과를 낼 때 칭찬하며 사용합니다. 겸인지용, 겸인지용,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상대할 만큼 뛰어난 용기와 능력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초나라 항우가 수백 명과 맞서 싸울 용기를 보인 것에서 나왔습니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혼자 해내거나 팀을 이끌며 큰 성과를 낼 때 칭찬하며 사용합니다. 어미도령, 어미도령, 자신만 속이면 남들도 모를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도둑이 방울소리가 들릴까봐 자기 귀만 막고 훔쳤다는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뻔한 거짓말이나 어설픈 속임수를 쓸 때 비판하며 사용합니다. 어미도령, 어미도령, 자신만 속이면 남들도 모를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도둑이 방울소리가 들릴까봐 자기 귀만 막고 훔쳤다는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뻔한 거짓말이나 어설픈 속임수를 쓸 때 비판하며 사용합니다. 고군분투, 고군분투, 홀로 떨어진 군대가 많은 적과 용감히 싸운다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분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나라 항우가 사면초가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운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직장이나 학업에서 혼자 어려움을 이겨낼 때 씁니다. 고군분투, 고군분투, 홀로 떨어진 군대가 많은 적과 용감히 싸운다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분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나라 항우가 사면초가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운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직장이나 학업에서 혼자 어려움을 이겨낼 때 씁니다. 교원영색, 교원영색, 공자가 경계했던 달콤한 말과 아첨하는 표정을 가리킵니다. 진심이 아닌 거칠애로만 상대를 기쁘게 하려는 행동을 뜻합니다. 누군가의 가식적인 태도를 비판하거나 경계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교원영색, 교원영색, 공자가 경계했던 달콤한 말과 아첨하는 표정을 가리킵니다. 진심이 아닌 거칠애로만 상대를 기쁘게 하려는 행동을 뜻합니다. 누군가의 가식적인 태도를 비판하거나 경계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불생불멸, 불생불멸,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 채 간신히 목숨만 이어가는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불교에서 생사를 초월한 경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극도로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겨우 버티고 있을 때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불생불멸, 불생불멸,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 채
간신히 목숨만 이어가는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불교에서 생사를 초월한 경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극도로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겨우 버티고 있을 때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단수노치, 단수노치.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성의 용모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중국 고전 시가에서 미인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인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문학작품이나 시에서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를 우아하게 묘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수노치, 단수노치.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성의 용모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중국 고전 시가에서 미인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인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문학작품이나 시에서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를 우아하게 묘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천려일실, 천려일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1000가지 생각 중에는 하나쯤 실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갈량 같은 현명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거나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할 때, 겸손한 마음을 표현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천려일실, 천려일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1000가지 생각 중에는 하나쯤 실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갈량 같은 현명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거나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할 때, 겸손한 마음을 표현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경당문노, 경당문노. 농사는 농부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고대 현명한 관리가 각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모르는 일을 전문가에게 문의할 때 겸손함을 표현하며 씁니다. 경당문노, 경당문노. 농사는 농부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고대 현명한 관리가 각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모르는 일을 전문가에게 문의할 때 겸손함을 표현하며 씁니다. 작심삼일, 작심삼일. 굳게 다짐한 마음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오래가지 못함을 말합니다.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다이어트나 운동, 금연 등 새 결심을 포기할 때 자주적으로 사용하거나 격려할 때 쓰면 좋습니다. 작심삼일, 작심삼일. 굳게 다짐한 마음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오래가지 못함을 말합니다.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다이어트나 운동, 금연 등 새 결심을 포기할 때 자주적으로 사용하거나 격려할 때 쓰면 좋습니다. 각고멸려, 각고멸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며 애쓴다는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시험 준비나 사업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각고멸려, 각고멸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며 애쓴다는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시험 준비나 사업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십이지심, 십이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분별력을 가진 마음을 뜻합니다. 맹자가 말한 4가지 선한 마음 중 하나입니다. 윤리교육이나 도덕적 판단력에 대해 논할 때 학술적으로 사용됩니다. 십이지심, 십이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분별력을 가진 마음을 뜻합니다. 맹자가 말한 4가지 선한 마음 중 하나입니다. 윤리교육이나 도덕적 판단력에 대해 논할 때 학술적으로 사용됩니다. 불문가지, 불문가지. 묻거나 따져보지 않아도 저절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상황을 말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진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한 데서 나왔습니다. 너무나 뻔한 결과나 당연한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불문가지, 불문가지. 묻거나 따져보지 않아도 저절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상황을 말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진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한 데서 나왔습니다. 너무나 뻔한 결과나 당연한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백골난망, 백골난망. 죽어서 뼈만 남아도 잊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로 최고 수준의 고마움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은인이나 인생을 바꿔준 은사님께 감사를 표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백골난망, 백골난망. 죽어서 뼈만 남아도 잊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로 최고 수준의 고마움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은인이나 인생을 바꿔준 은사님께 감사를 표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백면서생, 백면서생. 책만 읽고 실제 세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론만 알고 실무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신입사원이 이론만 알고 실무를 못할 때나 현실 감각이 부족한 지식인을 지적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백면서생, 백면서생. 책만 읽고 실제 세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론만 알고 실무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신입사원이 이론만 알고 실무를 못할 때나 현실 감각이 부족한 지식인을 지적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표리부동, 표리부동.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속마음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나 행동을 비판할 때 쓰입니다. 말로는 지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대하거나 뒤에서 딴소리를 하는 사람을 지적할 때 활용하면 적절합니다. 표리부동, 표리부동.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속마음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나 행동을 비판할 때 쓰입니다. 말로는 지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대하거나 뒤에서 딴소리를 하는 사람을 지적할 때 활용하면 적절합니다. 구미속초, 구미속초. 진나라에서 담비 꼬리 장식이 부족해 개 꼬리로 대신했다는 고사로. 자격 없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인사나 승진에서 실력보다 다른 이유로 발탁될 때 지적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미속초, 구미속초. 진나라에서 담비 꼬리 장식이 부족해 개 꼬리로 대신했다는 고사로. 자격 없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인사나 승진에서 실력보다 다른 이유로 발탁될 때 지적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방관, 수수방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한다는 뜻으로 일에 개입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고 방관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수수방관, 수수방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한다는 뜻으로
일에 개입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고 방관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흥진비례, 흥진비례. 즐거운 일이 끝나면 슬픈 일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오는 인생의 순환을 말합니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시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좋은 시절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거나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때 사용합니다. 흥진비례, 흥진비례. 즐거운 일이 끝나면 슬픈 일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오는 인생의 순환을 말합니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시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좋은 시절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거나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때 사용합니다. 자승자박, 자승자박. 자신이 만든 규칙이나 한 말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엄격한 원칙을 세웠다가 그 원칙 때문에 본인이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 약속에 발목 잡힐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자승자박, 자승자박. 자신이 만든 규칙이나 한 말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엄격한 원칙을 세웠다가 그 원칙 때문에 본인이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 약속에 발목 잡힐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